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채팅창 좀 정화 차원에서, 9988 치고서 시작할까요? 네. 뭐, 박수 소리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9988 눌러주시고 출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모닝 작전 지금 마지막 순서 7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도 뭐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예, 또 시장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 역시 한 줄기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꺼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께서 대기하고 계신데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자, 9988 열심히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보는 인터넷은 화면이 안 넘어갔는데 이게 왜 제 얼굴이 안 나오죠? 예. 얼굴이 안 나오는데 여전히? 얼굴이 안 나오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얼굴이 안 바뀔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제 얼굴로 바뀌었나요? 네. 얼굴 보여요? 저만 안 보이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뭐지? 왜 안 보여? 보이네 이제. 예.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도 보입니다. 제 얼굴이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로 하는 세상에서 제 얼굴을 제가 스스로 맞이하고 있다니 참 이런 세상이 열릴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네, 굉장히 어려운 걸음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데 오늘 같은 날이면 점심 조금 미루고 12시 반까지 참고 같이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네, 자, 같이 해주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안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동작도 되나? 자, 이게 버추얼 무슨 휴먼같이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럴싸하게 이렇게 안아드린다. 자, 여러분 안기세요. 빨리 안겨. 어디 도망가지 말고 안기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을 보건데 먼저 간단하게 뭐 별거 아니지만 제 자랑부터 할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시장이 사실 오늘 아침 새벽 바람으로 보면은 와 큰일 났다 이거 일성이었잖아요. 5시 때 제 여러분들 약간 섭섭한 게 제가 오늘 여기 4시 반에 와가지고 4시 50분에 공방을 열었거든요. 트럼프가 발표하는 거 같이 좀 들어봅시다 이러고서 5시 한 반까지 한 30여 분 했는데 달랑 해가지고 한 대여섯 분 오셔가지고 내가 빨리 와서 왜 방을 열었지 막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장 열리고 나서 딱 받아본 성적표,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지수를 감안해 보면 5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공포스러움이 좀 쌓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5시 때 이제 이슈를 2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어저께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된 합성 생물학 뭐 지원법이라고 할까요? 특별법?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로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ESS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합성 생물학 쪽으로 얘기 드렸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메디톡스는 뭐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이게 이 법의 이슈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늘 발표된 관세에서 뭐 의약품 쪽이 좀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강세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AI와 바이오의 결합이라고 하는 합성 생물학이 앞으로 어마무시한 시장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각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은 뭐 그래도 볼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오늘 제약이라든가 의약품이 그 관세에서 좀 제외된 거는 아마 트럼프한테 그 의약품 또 빅파마들이 엄청나게 아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로비를. 예.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료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관세 맞고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이제 이렇게 그랬겠죠. 예. 얼마 전에 그 캐나다랑 멕시코에도 관세 때리려고 할 때 그 자동차 3사 대표가 전화 서로 트럼프랑 해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한 달 연장 받았잖아요. 뭐 그런 거랑 좀 유사한 개념으로 이번에는 좀 어떻게든 피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로비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래 뭐 어제만 하더라도 바이오 의약품 예외 없이 관세 때린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되는 거에서 보니까 제외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바이오 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지수가 덜 미끄러지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반면에 ESS는 뭐 기사 자체가 조금 우울했어요. 예, 1분기 때 실적이 안 나와서 이제 걱정이다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논조도 안 좋을 때 쌀 때 사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하반기 때는 ESS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본 건데 다만 여기서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ESS 분야에 대한 계약 공시나 이런 건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공매도가 실시되는 데 있어서 2차 전지류들이 가장 좀 타겟이 되고 있잖아요. 많이 내렸는데도 우군이 없는 약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내려치는 대로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별로 강세를 못 띠고 있고 특히 조금 많이 아쉬운 거는 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서진 시스템이 엊그저께 900억짜리 계약도 있었고 좋았지만 내려가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팩트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일 안 좋은 그 종목들의 흐름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의 사진이라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만 여기에 이제 나온 거 중에 여러분들도 뭐 이미 눈치채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나라들 60개 나라 그러니까 더티 15가 아니라 더티 60이라 그래가지고 60개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따로 매겨졌단 말이에요. 물론 10%로 그냥 매겨진 나라도 있긴 한데 뭐 세게 매겨진 나라는 뭐 우리나라 25 정도가 평균이고 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같은 데가 40%대 중후반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의 생산기지가 많은 회사, 사실 중국에서 인건비 때문에 이탈해가지고 아니면 중국이 너무 이제 갈구니까 이탈해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회사들이 여럿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중국보다 더 많은 관세가 때려지니까 이게 뭐 피하지도 못하겠고 당장은 베트남 정부든 뭐 캄보디아든 저렇게 많이 매겨지면 개별 그 협의를 해가지고 낮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딱 매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네, 수익 플러스 시간은 아침 7시 35분 정도에 한경 TV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어요. 지금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간을 알려달라는 분이 있을 정도로 아직 비인기 코너군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34%인데 근데 중국은 이미 텐텐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54%예요, 중국은. 근데 아직 관세를 뭐 제대로 안 맞은 나라들 중에서도 지금 오늘 40%짜리들이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오늘 맞은 걸로 보면 이제 최상위권으로 맞다 보니까 오히려 뭐 우리나라 25%가 약간 착해 보이는 효과? 뭐 이렇게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관세가 오늘 생각보다 되게 좀 세게 매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오늘 시장 변수를 따지는 데 있어가지고 호재를 미국 선물이라고 했어요. 예, 되게 골 때리죠. 뭐야, 미국 선물이 호재라고? 예.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는 어쨌든 악재죠. 우리 장이 뭐 플러스가 난 건 아니잖아요. 뭐 좀 이따가 코스닥이 플러스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침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상호 관세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런 반응이 주류이기 때문에 악재 범주에 넣는 게 일단은 맞고, 근데 다만 뭐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맞은 데도 있어. 하나가 위로 사항이고 하나는 이게 상한선이라서 개별 협상을 하면은 줄어들 수 있어.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게 두 가지 뭐 위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여기 미국 선물을 호재로 넣은 거는 제가 오늘 주제가 뭐냐? 이거 제 주제 이거 아니었는데 원래. 예.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아까 주제를 정했는데 주제를 그냥 평범하게 바꿔버리셨네. 관세 정쟁 직격탄 다시 주저앉은 코스피 누가 이렇게 지랄했어. 예.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로 졌는데 이게 제가 여기 너도 아프냐라고 써놨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이 트럼프 그 발표 전에 딱 그 5시에 끝날 때는 뭐 하루 중에 그래도 제법 높게 끝났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이 뭔가 그냥 막연하게 일단 트럼프 관세가 매겨지고 나면 시장이 좀 안정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치를 올리면서 끝났는데 5시 넘어서 이제 트럼프가 그 무슨 야외 행사에서 이제 막 판때기 들고 설명하면서 예, 선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아까 심할 때는 나스닥 선물이 4.6%까지 빠지고 막 이랬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만약 반응이 나와서 뭐 오늘 하루 종일 이 반응이었다가 밤에도 제법 내려서 아마 시작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 충격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예, 이런 반응이 아침에 나왔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뭐 나름대로 지금 11시 넘어가면서 글쎄요 뭐 낙폭이 뭐 엄청나게 줄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뭐 60도 넘게 빠졌었는데 20대 중반까지도 살짝 올라오고 뭐 그런 그림을 보면은 와, 뭐 생각보다는 잘 견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스닥, 코스닥도 아까 막 8, 9포인트 이러다가 지금 지수가 1, 2포인트 마이너스 정도니까 미국이 뭐 선물이 돌았나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한 2시간여 흘러온 시장을 보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나는 개별 협상해갖고 낮출 수 있어 한 가지,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뭔가 정해졌어 이런 거죠. 두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높아지진 않을 거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이게 상한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 더 올라가진 않는 게, 그리고 뭐 물론 막 개기구 보복 관세로다가 또 임한다고 하는 뭐 이유라든가 뭐 다른 나라 몇 나라는 또 막 흥분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뭐 보복 관세 매기겠다 이러면 또 미국이 그냥 있나요? 그 나라 뭐 더 매기겠다고 윽박지르겠지만 그냥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마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오늘이 4월 3일인데 상호관세 시작되는 게 4월 9일이에요. 정확히 보면 한 5일 정도 날짜가 있거든요. 이 날짜 안에 그 저번에 트럼프가 그 캐나다랑 멕시코도 시행되기 4시간 전에 한 달 유예 뭐 이렇게 해준 것처럼 지금 필사적으로 이 4, 5일 동안에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서 낮추려고 엄청 노력들 할 거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늘 관세 많이 맞아서 발표된 나라들 총리나 뭐 그런 수준 이상은 이번 주말까지 미국 가서 어떻게든 트럼프든 뭐 장관이든 만나려고 엄청나게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자국의 그런 미국 쪽에 대한 관세를 엄청 낮추던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상호관세 낮추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보시면 각 나라들이 일부는 되게 저항을 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마
저 정도까지 맞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고 개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뉴스에 등장을 할 것 같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뭔가 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컨트롤 타워가 좀 미진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약발이 먹을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이제 미국 할 때 해줄 수 있는 거, 뭐 늘 보면은 뭐 지난번에 이미 발표는 했지만 대한항공 같은 데서 뭐 보잉 비행기 엄청 사준다든지, 예, 뭐 조선이라든지 또 LNG 이런 걸로 다 참여해서 미국 도와줄 테니까 관세 좀 어떻게 좀 약간이라도 내려주지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제안을 할 거고 뭐 그런 것들 던지겠죠. 그래갖고 뭐 얘기가 되면 또 방위비 분담도 뭐 퍽퍽 해줄게. 결국은 사실 돈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도에 미국 대상으로 무역 수지가 한 80조 정도 흑자 났다고 하잖아요. 결국 뭐 괴인돌 빼가지고 다시 괴이는 식으로 뭐 출처는 좀 뭐 불명확한데 어쨌든 뭐 이득을 많이 본 쪽에서 각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무역 수지에 있어서 약간의 균형을 맞추는 식의 신용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적용되는 관세율이 9일날 그냥 발동이 되면 사실 좀 괴롭죠. 그래서 아마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요 한 3, 4일, 4, 5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 왜 저렇게 선물이 오늘 작살이 나고 그럴까? 당연히 관세율이 너무 심해서 이게 트레이드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시민들이 결국 세금으로 이걸 부담하게 될 것인데 과한 부담으로 인해서 결국 뭐 트럼프가 노리는 거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면 뭐 소비가 확 줄어든다. 결국 연준이 움직여서 금리를 낮추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방점까지 찍게 되면 조금 그때부터 좀 유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해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시켜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해방의 날이라는 게 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탈피되는 뭐 기념비적인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어떻게 보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틀렸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100% 틀렸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적어도 미국 시민들이나 또 상당수한테는 먹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 나는 건 뭐 팩트니까 이걸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는 면으로 봤을 때는 관세를 통해서 들어온 뭐 세금을 뭐 그런 거 뻥크나는 거, 펑크나는 거에 뭐 메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보관이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니까 일단 뭐 잘 모르면서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데 뭐 크게 반대할 사람 없다라는 그런 식인 거죠. 트럼프 지지층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떡밥을 던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여전히 뭐 못마땅하겠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힘이라는 게 또 한 번 이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좀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물론 제가 말미에 보면 내일 일정 중에 뭐 그 탄핵 선고와 관련된 일정이 내일 11시로 잡혀 있으니까 우리나라한테 이제 굉장히 중차대한 뭐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이따가 후미에 끝날 때쯤 돼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사실 이거는 어차피 몰라요. 상황을 결과론도 모르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제가 뭐 굳이 여기에서 갑론을박 얘기해봤자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각자의 소신대로 그냥 하시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어디가 정의이고 어디가 불이고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서 뭐 어느 쪽 편을 들 생각도 없고요. 그냥 그게 증권적으로 굳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게 그냥 솔직히 그냥 제 생각일 뿐이지
그것도 이제 구구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뭐 인용이 더 좋다, 기각이 더 좋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내부 총질하면서 싸울 일은 아니고 뭐 내일 시장이 말해줄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내일 가봐야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일치하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겸 사실 내일 한 11시 한 10분에서 11시 반 요 정도쯤 뭐 그때쯤 되면 제가 또 마이크 잡고 11시 반쯤 하고 있을 텐데 그때쯤이면 아마 결과물들이 나오고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될 것인데 내일 한번 생각해 본 여러분들의 결과나 예상과 맞춰보는 시간으로 삼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권한을 갖고 있거나 뭐 소리 높인다 그래서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각자의 생각대로만 그냥 포트 운용을 하시면 그만이에요. 예. 자꾸 내 말이 맞아 이렇게 강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양비론이 솔직히 편해요. 네. 뭐 얘기를 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쪽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누군가는 마음이 되게 편하겠지만 어느 분은 되게 마음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예. 굳이 제가 방향성을 정해드릴 필요는 없죠. 예.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예. 양쪽으로 어디든 결론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5.18) 계엄 때? 야, 5.18 계엄 때는 와, 제가 어렸을 때라서 생각도 안 나는데 도대체 연배가 어떻게 되시길래 5.18 계엄 때 양비론을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 예. 연준 금리 인하는 뭐 지금 정도 갖고선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예. 굉장히 빠그러지는 뭔가가 나와야 되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 4월 달은 연준이 또 없잖아요. 예, 연준 회의가 없는 달이라 뭐 지금 악다구니로 뭐 연준한테 금리 내리라고 주장해봤자 의미가 없죠. 이번 달은 연준이 없는 달인데 뭐 금리가 어떻게 내려지겠습니까? 빨라봐야 5월이고 지금 다들 생각하는 건 6월에나 될까 말까 이랬는데 미국 경제 지표라든가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여의치 않으면 뭐 예전에는 이제 특별회의도 해가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증시의 어떤 그 스테이터스라고 할까요? 봤을 때 이게 연준이 여기서 설사 한 몇 프로쯤 더 내려간다고 한들 미국 증시가 정말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고 미국 연준은 뭐 증시 걱정 원래 안 하는 데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지만 뭐 이걸 가지고서 연준이 금리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중요한 건 연준은 경기랑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증시가 빠그러지는 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얄팍하게 알기로는 연준의 스탠스를 바꾸는데 제일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뭐 증시가 결국 이제 침체로 간다고 그걸 막 엄청나게 깊게 슬퍼하면서 증시가 연동해서 빠지게 되면 결국 그게 연동이 돼서 뭐 연준의 스탠스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정도급 뭐 다우가 여전히 4만 위고 나스닥이 한 17,000이고 한번 제 생각에는 아마 나스닥이 한 15,000은 깨져야 되지 않을까? 연준에서 좀 많이 빠지는데 이런 생각 들려면 그 정도쯤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뭐 연준이 그렇게 미국 증시에 그렇게 민감한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트럼프는 계속 돌깨끼식으로 하겠죠. 연준한테 계속 알람을 보내면서 이래도 안 내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걸 계속 할 거예요,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이슈에서 지금 그 도식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관세 이슈를 몰아가지고 시장 불안을 심화시켜서 주식과 코인을 급락시켜서
경기도나 신호를 발생시키고 경제 성장의 둔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다. 이런 단계인데, 자, 지금 오늘 현재 단계는 뭐예요? 관세 이슈를 일단 오늘 끄집어냈어요. 결론적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게 지금 오늘 현재 미국의 선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주식과 코인이 급락하는 거 오늘 밤 한번 봐야죠. 진짜 뭐 다우가 한 1000짜리 빠지고 나스닥이 한 500 이상 빠진다 그러면은 한번 움찔하겠죠. 그래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결국은 GDP라든가 이런 것들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경제 성장의 둔화 신호로 바뀌게 되면 연준이 그때서야 이제 금리 좀 내려야 되겠구만,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거고, 뭐 제가 봐서 지금 현재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될지 몰라도 지금 뭐 2번하고 3번 사이 정도 흐름이죠. 뭐 아직은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이거 이제 기본 관세 10%는 웬만한 나라 이제 다 보편적으로 맞는 건데, 그 더티 60 아까 판때기 보여드린 60개 나라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중에도 10%짜리가 있어요. 특이한 건 참 영국이 그 영국 총리가 저번에 트럼프랑 대화 잘하더니 10% 그냥 보편 관세 맞고 땡이더라고요. 예, 영국 같은 아주 슬기롭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짜리도 여기 60개 중에 한 10개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뭐 제일 심한 거는 지금 어디야? 48% 라오스가 있고 46% 베트남이 있고 그런 거. 예. 마다가스카르가 47%네요.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많이 맞았다라는 거고, 뭐 중국도 34%인데 기본 텐텐이 있었으니까 54%라고 하는 거고, 뭐 대만도 32%. 아니 뭐 대만 32%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25%는 양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자, 태국도 36%. 네, 뭐 많이 맞은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 이게 중간값 정도인데 어쨌든 기대치 이상으로 많이 맞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보복을 생각하는 나라들이나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또 보복 조치를 더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일부 제약이나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은 상호관세 포함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섹터에 좀 그나마 길을 좀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는 기대 이상이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맞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어제 제가 그림으로 태풍의 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시장이 어제 그제 이틀 정도는 태풍의 눈 안에 들어온 것 같아서 뭔가 평온함을 느끼는데 소멸이 되기 전에 가장자리를 만나게 되면 한번 휘몰아친다. 오늘 아침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만 보면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이런 또 설레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태풍의 눈에서 좀 비껴나가지고 저 태풍의 가장자리에 드니까 심한 조류 이동과 바람을 만나서 시장이 어쨌든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적죠. 아침에 막 65 내려 뭐 할 때만 해도 이거 마이너스 100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았는데, 그걸 또 딛고, 그렇다고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뭘 많이 사줘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똘똘한 개인들께서 이거는 뭐 어쨌든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번 관세 이슈, 하나는 상한선이다. 이거보다 더 높아지긴 어렵다. 일부러 미국한테 개기기 전까진.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여기에 발표된 걸로 일단 가름이 됐다라는 거죠. 뭐 트럼프가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 고비가 넘어가서 힘들었지만 어쨌든 확정된 수치를 받아보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뿐이지, 뭐 어제 기준으로 과연 얼마가 매겨질까에 대한 뭐 우려와 흥분 이런 거가 이제 거친 상태잖아요. 이거 어쨌든 시야가 딱 보인다.
여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는 이제 각 나라별의 전략들이 또 발동이 되게 될 것이고, 각 나라의 노력에 의해서는 뭐 40짜리가 20이 될 수도 있고, 뭐 20몇 짜리가 1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폭이 좀 되게 줄어들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개별 나라들만의 고유의 어떤 그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줄어드는 그 폭들이 아마 다 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일단은 컨트롤 타워가 좀 없으니까 현재로는 이 개별 협상이라는 게 언제 완료되는 건지 시한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지연되거나 조금 마땅치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게 조금 약점이긴 하죠. 우리가 뭐가 진짜 뭐 대놓고서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누구를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로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아직은 유보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네요. 자,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태풍의 눈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아침 버전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뭐 헛소리는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몰아쳤잖아요. 예,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게 아니라 몰아친 거죠, 오늘 아침에. 예. 자, 지금 시장에 쓰일만한 뉴스 보면은 뭐 어저께 오픈 AI 이용자가 뭐 5억 명이 넘었다, 석 달 만에 30% 늘었어,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머스크의 저 그록이라고 하는, 이번에 그록 3가 나오기도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이용자가 8배 늘었다. 예. 그래서 AI 쪽에 회의론이 있지만, 예, 한쪽으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번에 뭐 지브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용자가 꽤 열심히 늘고 있는 생성형 AI의 사례를 보면 이래서 AI의 투자 못 멈춰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로봇 배터리는 이제 어제도 얘기가 나왔고 그제도 나와서 뭐 이런 한빛 레이저나 MOT나 PI 같은 게 좀 그저께 시점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지금 보면 예, 배터리 3사가 아무래도 이게 파우치형도 있고 뭐 예, 각형도 있고 뭐 하겠습니다만, 로봇에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원통형이 좀 맞겠죠. 그 얍삭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뭐 파우치로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예.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서 각사들이 다 합종 연행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도 부지런히 뭐 그 파트너 만나가지고 개발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로봇 배터리 이슈는 계속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보면 오늘 시장에서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강한 종목의 대표가 UL로보틱스인데, 오늘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SK 쪽에 UL로보틱스가 이제 콜옵션을 사가지고 행사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SK 거 이런 식으로 되게 생겼다, 이런 기사인데, 야, 이걸 굳이 5조 원대 하고 있는 레인보우랑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게 참 재밌는 비유가, 원래 SK가 뭘 인수했고 삼성이 뭘 인수했으면 사실 이게 뭐 똑같은 레벨로다가 얘기할 거리는 예전엔 아니었단 말이죠. 예. 예전에는 삼성에서 인수한 게 있으면 그냥 그게 최상급이지, SK에서 뭐 인수한 거 뭐 그렇게 시장에서 알아주긴 했었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HBM 가지고 치고 올라와서 영업이익이 4분기 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나왔고 1분기 때도 더 많이 나오게 생겼잖아요. 떠오르지 않네요. 예, 뭐야. 예. 이런 식이니까 사이즈는 아직도 뭐 헐 차이가 나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2분기째 더 버는 상태, 1조 이상 또 더 번다, 이러니까 이게 뭐 급이 마치 막 동급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로보틱스가 저렇게 뭐 들어왔는데, 레인보우는 뭐 엄청나게 대단해서 5조, 뭐 심지어 7조까지 갔었으니까 저런 수준에 필적할 만큼 또 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고. 자, 본사를 10배로 선제적으로 증설한다. 오, 증설을 10배 한대, 10배. 예. 오늘 보면은 지금 각 그 그룹사별로 이제 한두 개씩, 뭐 LG는 심지어 좀 많죠. 로봇주들을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분 투자해가지고
갖고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봐서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또 뭐 레인보우랑 MOU를 맺었다든지 아니 임자는 없지만 기술력은 꽤 괜찮아서 오를 수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입질이 있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하고 SK 빼고는 조금 이제 뭐 LG가 지금 4-5개나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조금 뭐 사두 급이 좀 차이가 나서 이거 뭐 레인보우나 현재 막 핫한 유일 쪽에다 비빌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뭐 웬만한 뭐 중견 그룹이나 이런 데서 인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는 로봇과 또 휴머노이드 가지고 막 이제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바로 뭐 로봇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있는 거 중에 무난한 거 하나라도 그냥 의무감에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니즈들이 엄청나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하나라도 꿰차고 있어야겠어 뭐 이런 거 남들이 다 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뭐 오늘 제가 리포트로 소개해드렸던 게 있었는데 SBB테크라고 이게 원래 뭐 삼성향 쪽으로 조금 인벌브가 돼 있긴 합니다만 로봇 감속기 전문 기업이라고 돼 있고 하모닉 감속기는 국내 유일의 국산화 성공 기업이다 이러니까 어쨌든 기술력은 있어요. 이게 지난 한 2년 전에 로봇이 올라갈 때 막 SBB냐 뭐 뉴로테크냐 이래가지고서 뭐 포스코나 하나 어디에서 뭐 이런 거 가져갈까 막 이런 거 얘기가 떠올랐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주인은 없거든요. 대기업 쪽에서 입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자연스럽게 K리포트를 소개해드렸던 게 SBB테크가 있었고 또 삼양 NC캠이라고 요즘은 또 핫한 게 신규주잖아요. 신규주가 여전히 핫해요. 뭐 한 2월달, 3월 초 이렇게 들어온 애들이 며칠 안 됐으니까 신용에서 좀 자유롭고 또 유동 물량 적고 이러다 보니까 튀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갖고 나오는 삼양 NC캠도 아까 보니까 아침에 보다는 지금 훨씬 아까 좋았는데 지금 보면 막 엄청나게 뚜렷하지는 않은데 아까 마이너스 1% 출발해서 4%까지 밀렸다가 지금 한 7% 가까운 상승인데 어쨌든 신규거든요. 오래되지 않고 고점 28,000원에서 거의 반타작 정도 빠졌다가 지금 살짝 들어주는 건데 요새 뭐 흐름 보면 어쨌든 뭐 신규주들이 굉장히 강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신규주들이 유난히 좀 돋보이고 있어요. 순환매도 나오면서 신규주들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은 뭐 이유야 다 각자 있겠지만 뭐 위너스라든가 심플랫폼이라든가 뭐 미트박스라든가 뭐 더즌이라든가 모티브링크는 뭐 오늘 쓰지는 않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요즘 괜찮죠.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신규 종목들이 나름대로 좀 그런 똥차 물량이 없다라는데 착안을 해서 그런지 상대적인 강세가 나오는 뭐 대표적인 섹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신테카바이오 이 기업은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가끔 얘기는 드린 기업인데 이게 희한하게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가 없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이번에 처음 나왔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기술 특례 마지막 해라서 올해 30억 매출 못하면 퇴출인가 관리인가 뭐 그래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짜잘한 거 계속 뭐 계약 맺고 막 하면서 30억은 돌파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요즘 좀 자신감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뭐 그 합성생물학 쪽도 관련이 돼요. 바이오랑 AI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신약을 개발하는데 AI의 힘을 빌어서 그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킨다라고 하는 골자에서는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강점이 될 거라는 얘기고, 매출이 정 안 나오니까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매출 이슈를 뭐 충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나름대로 선전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늘 엄청 좋아요는 아니더라도 이게 오늘 시장 보면 또 돋보였던 게 이렇게 세 종목이 시장 평균 이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도 한 100개에서 150개 개별 종목 리포트가 나오는 상황인데 FM 가이드에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이제 찝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비교적 양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은 여전히 이런 주도 섹터 안의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열리고 나서 아침에 다 뭐 약간 그로기 상태로 출발을 했다가 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의 좀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오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거, 또 내일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쪽으로 미국에 대해서 공약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미트박스가 되게 세죠. 미트박스가 지금 오늘 뭐 18%, 20%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아침부터 셌던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미트박스가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를 얼마나 이제 가져왔느냐 이 게임인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난리가 쳐서 아침에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지금 22%까지 올랐다가 지금 18%인데 자,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때리면서 들었던 그 불공정 무역 사례, 뭐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딱 첫 번째로 지금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30개월 넘은 소에 대한 수입 허용을 해라.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30개월 미만의 소만 미국에서 들여오는 걸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좀 늙은 소도 갖다 먹어라 이거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뭐 그런 이제 병 때문에 젊은 소만, 아기 소만 뭐 30개월 이내만 들여온다 이렇게 이제 몇 년째 계속했는데 이게 이제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그 차이가 뭐라고 나이 든 것도 좀 갖다 먹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공정 무역 그 사례라고 얘네들이 우겨대니까 우리가 저걸 가지고 만약 협상을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들어줄게 이러면은 뭐 관세 1% 정도 또 뭐 낮추는 그런 이슈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서 나온 거 보면 7페이지에 거쳐서 되게 많은 비관세 장벽을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결국은 이런 사단을 일으킨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관세 포인트랑 바꿔서 우리한테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몇 가지 좀 들어주면서 관세를 많이 낮춰야겠다는 그런 빠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몇 개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물론 뭐 나중에 큰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는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입 쇠고기에 대한 뭐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이름 자체가 미트박스니까 뭐 이름 자체에서 다 묻어나는 뭐 이슈겠습니다만 오늘 유독 센 게 결국은 허용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수입육에 대한 수입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이 종목이 오늘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복을 한다고 해서 보복관세라고 뭘 더 올리겠다고 하면 뭐 그쪽에서는 더 올리겠다고 얘기를 할 거라서 보복을 뭘로 다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뭔가 찾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성정상 사실 이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 지금 너네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라고 어떻게든 사실 오해하는 게 이걸 뭐 촌철살인의 어떤 말로다가 녹여갖고 너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
미국의 실제적으로 98%에 해당되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안 매기고 있어. 이걸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귀를 닫거나 아니면 뭐 딴청 피고 있는 애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먹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산업부 장관이 2번인가 가서 최근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냥 미국이 발표하면서는 트럼프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관세가 4배 높다. 이렇게 지금 우겨대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국어 얘기를 해도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저도 답답한 건데 아니라고 가서 얘기를 해도 들은 채 많지. 뭐 언제 뭐 파리가 지나갔나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관세로 봐선 이 정도가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계량하기 힘든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어떻게든 뭐 자의적으로 포인트를 매겨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셈법을 발표한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막무가내로 이렇게 매기는 애들한테 야 진짜 뭐 힘의 논리 아닌 거 이상 모르다가 갚아주지 하는 부분이 사실 뭐 계란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너네 계란 모자란데 우리나라 계란 보내려고 그러다가 야 니네 이렇게 나가면 우리 계란 못 준다. 뭐 계란 갖고 이게 될까?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국한테 되게 아쉬운 뭔가를 가지고 이제 통쾌한 보복성 뭘 날려야 되는데 뭘 할까요? 뭘로 할까요? 뭐 하지? 근데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막 호전적으로 뭐 어느 나라에 대해서 막 적대적으로 뭐 먼저 그렇게 나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성도 기본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뭐 화나고 이렇지만 사실 대부분 삭히죠. 특이한 건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여전히 김정은에 대해서 뭐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사이가 좋다느니 뭐 곧 만난다는 이런 식으로 떠벌리게 되는 건 결국은 뭐 아나무인격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보기에도 북한의 저런 이제 장거리 핵미사일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뭐 진짜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뭐 또 원래 성정이 강하고 뭐 모진 사람한테 약간 뭐라고 할까 나랑 좀 비슷해 이러면서 이제 동료의식 느끼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만만하고 사람 좋은 사람들한테는 막 막대하고 험악하고 막 이러면은 나랑 친하게 지내 이런 체질이 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걸 그런 식으로 맞받아칠 수 있느냐? 야 우리도 세게 나갈 건데 감당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얘기가 갑자기 통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안 해오던 방식인데 참 어렵죠. 뭐 우리가 보복이라고 우리도 뭐 통쾌하게 뭘 해줬으면 좋은데 사실 막상 보면 없는 것 같아요. 해볼게. 뭘로 하겠어요? 뭐 니네 배 후졌다는데 안 도와준다면 이걸로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보복이거든요. 보복은 보복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겠지만 또 화를 돋구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뭐 물론 우리나라 이상으로 더 좋은 조건의 조선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도 우리나라 그걸 가지고 막 지렛대로 삼아갖고 너네 너무 우리 갈구면은 우리 이런 거 안 도와줄 거야 뭐 이렇게 선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워낙 착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해운도 그래요. 지금 중국 선박이 미국에 들어갈 때마다 원래 한 5만 달러 내는데 수수료를 이걸 뭐 150만 달러 내게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 선박은 이제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이제 기본 논리인데 일부 뭐 그래서 아까 보니까 물류 관련주나 해운 관련주 조금 세긴 세던데 하여튼 뭐 이런 이슈도 있어요. 그리고 LNG 이번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뭐 빈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나 본데 어쨌든 이번에 관세 때리고 나서 미국에서 뭐 당연히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처럼 돈은 있고 기술력도 있는 나라들이
저 고난도의 알래스카 LNG 개발을 위해서 손을 번쩍 들어서 나와주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뒤로다가 엄청나게 콕콕 찔러대고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인기 없는 LNG, 알래스카 LNG, 트럼프가 관세로 강매를 나서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 당연히 개연성이 있는 내용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어쨌든 할 거면 최대한 뻐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역시 관세 포인트를 몇 포인트 이렇게 뭐 상쇄해줘 이런 이제 바터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면 나중에 돈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게 또 스틸주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될 거야. 강관주, 뭐 철강주 이런 것들 어쨌든 참여한다라는 거죠. 이게 돈을 벌고 나중에 가스를 갖고 오게 돼서 이게 결국 회사의 밸류가 늘어난다. 이렇게까지 연결짓기는 무리수죠. 현장의 어떤 고난도의 그런 기후 난이도라든가 작업의 난이도라든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걸 갑자기 하면 무조건 성공이야 이것도 아닌데도 어쨌든 인벌브 자체가 보여주는 그런 기대감이 일부 철강주라든가 스틸주들을 자극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탄핵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에서 지금 여기서 뭐 인용이 좋아요, 뭐 기각이 좋아요, 뭐 다 갖고 계신 생각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그걸 내일 11시경 좀 지나면 어떻게든 알게 될 텐데 뭐 어차피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장고 끝에 뭔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진짜 뭐 양비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 8대0으로 승부가 나는 건지 아니면 뭐 4대4로 그냥 없던 일로 돼버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의 그 각 당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갖고 계신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고 어쨌든 제가 봐선 옛날 속담이라는 게 사실 그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시간을 지연시키고 나서 뭔가 발표하게 됐을 때 이게 이게 엄청나게 고민해갖고 결국 이 결론에 이르렀으니까 우리 서로 다 뭐 승복하고 양보하자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기권 생각해서 내린 게 이거냐? 반대쪽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쪽에선 분명히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뭐라고 해도 시끌벅적할 거고 그게 증권시장에 어떤 영향일지는 사실 시장에서 내일 정확하게 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셔도 어차피 23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 인용이나 기각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오후에는 좀 줄일까요? 뭐 어떨까요? 이런 거. 그거 내일 아침에 한 10시 때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때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서로의 기대감, 서로에 대한 또 반대쪽으로의 실망감 이런 것들을 재면서 10시 뭐 한 40분 때까지도 아마 양쪽 다 기대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딪힐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 하셔도 됩니다. 이거 오늘 미리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뭐 간밤에 밤 돼서 갑자기 뭐 결론이 샜다던가 이런 일까지는 안 나오겠죠 설마. 내일 돼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우리끼리 답이 없는 물음과 대답을 그만하죠. 어차피 물어봐야 답도 없고 답을 알아야 알려드리죠. 어떤 일이 다만 저는 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막 어떤 거에 내가 생각한 거에 반대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온 국민 전부라고 하면 제가 간절히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여기 한 1000여 분 계신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내 생각하고 다르게 나왔다고 흥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사실은 결론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게 나오면 또 내가 생각하기에 반대 방향으로 장이 어떤 식으로든 펼쳐질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늘 가장 합리적인 거는, 그냥 반쯤 걸어 놓는 거죠, 사실. 반반 전략이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나는 모르면 반반이잖아요, 원래. 전부 다 현금이야, 전부 다 주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건 반반으로 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오늘 굿모닝 작전 7부 순서도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까지 임박하고 있는데요.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지수가 1.9포인트 마이너스밖에 안 해요. 아침에 그렇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양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미국이 오늘 밤에 불보듯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장이 이 정도로 만약 지금 올라온다라는 건 미국이 자충수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어차피 협상을 해서 낮출 수는 있다고 보는 거고, 미국이 저렇게 선물로다가 그 불안감이 표시가 된다라는 건 결국 트럼프가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 제2의 7.4 그런 것처럼 독립기념일 또는 이제 무역수지로부터 해방되는 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조차도 알겠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세게 부르면 미국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을 택했다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잖아요. 자, 아까 리포트 종목 3개 보니까 끝내주네요. SBB 아까 4%, 신테카도 아까 7%였는데 삼양 NC캠 보세요. 아까 마이너스 4, 5% 나던 게 지금 5% 플러스. 지금 K리포트 3종목은 지금 평균이 5% 올랐습니다. 3개가. 다 4, 5% 올랐죠. 시장, 이게 어떤 정치 이슈나 특별히 오늘 뭐가 면제돼서 오르는 섹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왔다. 요건 조금 다행이네요. 아직까지 리포트 고르는 눈은 썩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잘 골랐네요, 오늘. 어려운 와중에. 3가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왜 우리끼리 싸우고 이 난리냐는 거죠. 왜 우리끼리 싸워요? 우리 이 좁은 영토에 5천만이라고 할까요? 진짜 세계가 빡세게 전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중체대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단초가 있겠지만 우리 현명하신 분들이 왜 일부러라도 이렇게 싸우냐 이거예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좋은 생각 하셔도 인생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유를 일으켜가지고 내 말이 맞아 이렇게만 주장하시지 말고요. 그냥 우리 어쨌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사회니까 적어도 내일 어떤 결정 이후에도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서도 그냥 저렇게 내려진 게 너무 당연하고 반대 의견은 묵살돼서 고소하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결론이 났어? 알았어. 그냥 그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그래갖고 인용 쪽으로 해서 몰아놨더니 이쪽 주가 당연히 인용이면 반대급부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을 터인데 최근 2, 3일도 그쪽 흐름이 강하죠. 그래서 여전히 그쪽이야라고 생각하고 담아놨더니 내일 그 결과대로 나와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내일 모든 게 다 세론이에요. 가까이 보면
세론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일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예. 막 그 순간에 잠깐 핏대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태주라고 하는 건 드라이 아이스 아닙니까? 뭐 차가우면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조금만 핫하게 뭐가 되는 순간 녹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뭐 내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제부터 시세 출발이야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정태주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내리는 결론은 내일은 어떤 상황이 돼도 순간적으로 잠깐 반짝하다가 이내 으스러질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부터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렇게 뭐 공식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맞게 그냥 하세요. 남들한테 이렇게 강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강요는 안 드리잖아요, 최소한. 예. 자, 여러분, 자 이렇게 12시 30분 넘었으니까요. 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나마 그래도 낙폭이 줄어든 우리장 보면서 좀 위안도 느끼시면서 일단 공매도의 한 곱이 넘겼고, 예, 많이 공매도 치니까 그 다음날 공매도 많이 못 치게 과열 금지 종목으로 지정되니까 확 줄대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부로 관세도 어쨌든 픽스되는 걸 봤고,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우리 3대 이벤트가 이제 어쨌든 쫑을 쳤다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뭐 3대 불확실성이 어찌됐든 다 매듭이 젖이는 내일 12시쯤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게 보시죠. 내일 한창 뭐 선고가 내려지는 그 상황에 근처가 될 것 같은데 내일 11시 30분에 다시 굿모닝 작전 7부 순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만나요.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편안한 밤이래. 편안한 오후 되시고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